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전세 사기를 당하고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 돌려받기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조금 보증보험 회사에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그에 따른 뭐 임차권 등기나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사를 했을 때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증보험 준비 서류는 제가 지금 첫 번째로는 보증 채무 이행 청구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. 저도 처음에는 지금 다 작성을 해서 보증보험을 방문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 직원들하고 같이 작성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. 네, 두 번째로는 전세계약서 원본이 필요한데, 은행이 보관 중인 경우에는 사본도 제출 가능하니까,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은행이 보관 중인 경우에는 사실,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한테 이제 원본을 낸 경우가 되겠죠. 네, 주민등록증 초본도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데, 저는, 초본을 옛날 거 좀 시간이 경과된 걸 가져가다 보니까 추후에 다시 등기로 그 보증보험 회사에 접수해야 되는 그런 좀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. 이런 부분들 확실히 좀 체크를 해야 될 게, 이게 좀 늦어지면은 저희 접수 동안 이게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히 초반에 다 챙겨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이거는 임대인한테 이제 문자로 이제 본인은 계약을 해지하겠다. 이제 그 종료 시점에 본인은 이사를 가겠다라고 이제 보내서 임대인은 문자까지 꼭 받아 놓은 그 문자 내역이 필요하고요. 기타 상황에서는 이제 그 앞서 제가 1편, 2편에서 말씀드린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공시 송달을 한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공시송달 된 것까지 그 결정 정보까지 그 전편에서 보여준 것까지 다 이제 확인해서 챙겨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것도 진행을 하려다가 사실 그때 너무 좀 회사 업무가 좀 바쁜 일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그 법무사를 좀 맡겼고요. 이 부분도 뭐 그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직접 하셔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네, 보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은 이렇게 주택 임차권 이렇게 그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챙겨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보증보험 준비 서류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이 본인이 직접 그 챙겨 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. 그 외에 지금 저는 사실 이 14개에 준하는 그 서류들을 미리 다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다 뽑아서 미리 다 작성해서 갔었는데 가니까 또 같이 그 담당자하고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 뭐 본인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다 하시고 가도 되고요. 근데 대부분 이런 지금 개인정보 그리고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는 서류들에 대해서만 좀 잘 챙겨가면은 바로 접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감증명서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. 본인이 이제 그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도장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그 인감증명서를 떼면 되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사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동사무소 가서 본인 사실 서명 확인서를 이제 발급해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하라고 하거든요. 그 서명에 대해서 어 그 임대차 계약서하고 동일한 서명을 하면 되고 그리고 본인 사실 서명 확인서를 저는 뗀 이유는 사실 거기 갔을 때 또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인감으로 하지 않고 그냥 서명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가져갔었습니다. 이게 아마 두부가 필요할 거예요. 네, 두부가 맞네요. 인감 도장을 만약에 아직 만드시지 않고 이 도장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은 동사무소에 그 인감 도장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요새 막 그 잉크를 넣고 하는 도장은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일반 막 도장이나 그런 조금 이거 인주를 찍는 도장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좀 이사 관련해서 사실 저도 좀 애를 먹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그, 어,
이게 파트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23년 12월 11일에 해당 기존의 서류를 다 제출을 하고 나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제 외주를 준 그 벤더에서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.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은 당일에 이제 기타 사항들을 체크하고 보증보험에서 이제 바로 그날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체를 한 하루 정도 빨리 조금 잡아놨었어요. 왜냐면은 이때 왔을 때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왔을 때 모든 짐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를 이제 그쪽에서 확인을 하고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한 D-1일, D-2일 좀 이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보증보험에서 이제 보증금 반환 조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완벽히 완료한 상태, 그리고 가스 전기 수도가 모두 좀 정산이 되어야 돼요. 완료된 영수증보다는 정산이 다 됐다라는 그 증빙을 꼭 보여줘야 이제 확인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만약 혹시 임대인 물품들이 따로 있다면은 그 부분도 이제 그 방문하신 분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다 사진을 찍고 이제 보관을 하시게 됩니다. 이게 제가 사실 이렇게 좀 하루 빨리 이렇게 그 이사를 한 이유가 어 이제 그 보증금 돌려받는 일자로 제가 좀 신규 계약을 작성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이게 이 모든 세 가지 조건이 다 완벽히 갖춰져야 되고, 그리고 가스 예약이 저는 좀 그때 바로 안 하다 보니까 좀 딜레이 될 수 있었거든요. 그때 가스 회사에서도 확실치 않다, 오전에 방문할 수 있는 게. 그래서 좀 불안해서 사실 조금 신규 계약을 좀 뒤로 늦춰놨습니다. 추후에 좀 보여드릴 텐데. 그리고 가스 예약은 꼭 미리, 혹시 보증보험에서 이제 나오는 일자가 확인이 되면은, 이건 미리 예약하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제 보증금 반환 제가 받은 후에, 새로운 임대인한테 제가 보증금을 지급해야만 그쪽 임대인이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인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. 제가 조금 미리 뭐 잔금이나 계약금을 좀 주고 해달라고 해도 잔금이 아니죠. 계약금을 주고 오픈해달라고 해도 그 잔금이 안 들어가면은 사실 아예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조금 빨리 좀 이사업체 방문을 예약을 잡고 그 뒤에 말씀드릴 제가 신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때 그 신규 계약이 저는 사실 12월 19일로 조금 잡아놨습니다. 이게 한 8일 정도 되나요? 8일 정도 좀 텀을 두고 조금 신규 계약을 잡아놓고요. 그럼 제가 텀 있는 이 8일 동안의 기간은 어떻게 했냐면은, 사실 에어비앤비에 좀 거주를 했어요. 그리고 짐은 좀 이사업체 좀 창고에 좀 보관을 해달라고 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한 1.5룸 정도에 살았기 때문에 짐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. 사실 이사를 하고 나서 좀 짐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 보관비가 6,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좀 비싸면 한 10,000원 정도일 것 같아서 좀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충분히 좀 옵션에 두고 이사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거주를 하면서 사실 괜찮더라고요.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. 다만 내 집이 아니라는 좀 불편함은 있었는데, 사실 8일 정도 하긴 했는데 한 3일만 할 거리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본인 일정에 맞춰서 이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신규 계약 같은 경우에 본인이 뭐 보증금이 낮아서 지금 현재 가진 돈으로도 다 낼 수 있다 하면은 사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신규 계약도 보증금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간들이 조금 필요했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